특징주들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에셋생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그려냈어요.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생명 자진상폐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IPO 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지면서 급등했거든요. 계속해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넓혀주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주들의 어떤 강한 상승세 또한 이어지고 또 그와 함께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의 형태를 좀 띄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흐름 자체가 시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날은 급등하고 또 어떤 날은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끝끝내 전일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사업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변액보험과 관련된 어떤 성장세 역시 마찬가지로 괄목해 볼 만한 부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제 급등 상승의 어떤 주요 모멘텀은 잦은 상패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미래에셋 운용 IPO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근데 미래에셋 운용 IPO에 대해서는 앞서 수년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진행됐었던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보다 이제 구체화되고 또 미래에셋 그룹 입장에서도 생명보다는 이제 운용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수혜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에셋 그룹 차원에서의 어떤 미래에셋 생명에 대한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으로 주식을 다시 한번 재매수해주지 않겠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등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급등의 상을 좀 보여줬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오늘 또 스페이스X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테마주로서 또 엮이다 보니까 미래에셋 생명이 또 장 초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면 미래에셋 생명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동반 상승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지표를 삼아서 그러니까 미래에셋 생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표 삼아서 스페이스X와 관련 지어서도 함께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산업 콘덴서 역시 마찬가지로 MLCC와 관련된 이슈로 일단 급등락의 모습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기가 우선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다소 좀 주춤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산업 콘덴서가 바톤 터치하듯이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빅테크 또는 하이테크 더 나아가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모든 쉽게 말한다면 전류가 흐르는 모든 전자기기에는 MLCC 사용 개수 자체가 또는 그 수량 자체가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온디바이스 AI 또는 온디바이스 칩 형식으로 여러 반도체를 하나의 반도체로 통합을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년간은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공급량은 부족하게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가격 상승 역시 마찬가지로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본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리고 어떤 변동 속에 따른 투자 경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생산 제품, 반도체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또 각각의 어떤 개별 부품에 대한 어떤 가격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으니 그런 어떤 모멘텀을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삼화 콘덴서 어제 좀 그래도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프리장 공략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종목들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누가 뭐라 해도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있죠. 수익률 400% 넘어가고 있고요. 삼화콘덴서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한전선과 산일전기 여전히 요즘 분위기 잘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다시 분위기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100%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의 분위기가 확실하게 달라진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테크윙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테크윙은 이제 앞서 2차례 정도 이제 여러분께서 안내를 드렸고 또 어제도 좀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후성, 테크윈, 두산 테스나, 뭐 그 외 여타 종목군들도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물론 해당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이제 반도체 초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실적은 분명 좋아졌지만 시장의 자금이 삼전 닉스에 워낙에 쏠리다 보니까 소외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삼전 닉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또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크게 유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세가 강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투자라든지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조차도 또는 프로그램조차도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해주게 되면서 테크윙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이 그동안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것을 말 그대로 비추세 구간 내에서 중요 지지 가격마저도 이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등의 그 한계가 있고 말 그대로 저항가 가격을 제대로 돌파해준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후성도 급등을 했지만 정고점대에서 뚜렷한 돌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차트상으로 보셔도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정고점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 주는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을 조절하신다든지 또 일부 입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28만 원 기준으로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으면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고, 저점 매수세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시는 분들도 해당 가격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전일 정말 SK 하이닉스 못지않은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최저점이 28만 3천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해당 가격을 그래도 이탈치 않는 반등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정말 이 조건 속에서 전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 시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한 어떤 시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도 이제 스팟 방송을 통해서도 또 투자 전략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뭐 인텔을 기준으로 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어떤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앞서 미 정부에서 밝혔던 것처럼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든지 또는 어떤 패권 국가로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한 2, 3년 전에 이제 밝혔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텔에 대한 어떤 소위 쉽게 얘기한다면 화력 지원이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그러하고요. 뭐 구글 또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ASIC 형식의 어떤 반도체 AP 또는 더 나아가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거나 또는 생산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인텔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높여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이 AMD에 패배했었던 이유, 그리고 AMD가 시장에서 선전했었던 이유는 기술력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고밀도 직접 회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또는 생산함에 있어서도 나노 단위에 있어서도 AMD보다 뒤처지고, 그에 따라서 발열이라든지 발열에 따른 클럭 속도를 제대로 유지해주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랴부랴 우리도 파운드리 하면서 ASML의 장비를 주문한다든지 또는 다소 좀 무리수가 좀 따른다라고 보여지는 뭐 구글의 TPU 또는 이후에 여타 기업들의 별도의 ASIC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주, 그리고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M 시리즈 칩셋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세서에 대한 파운드리 위탁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텔은 그 모든 것들을 최단 시간 내에 해내긴 어렵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뭐 위탁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 또는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사실상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존도를 좀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또 어제 좋은 뉴스가 좀 나왔는데, 물론 그것이 확정된 사안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텍사스 내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 어느 정도 장비가 지금 현재 투입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생산 단계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AI 반도체 프로세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며, 미 현지 내에서도 탈 TSMC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나 제가 제시해드렸던 어떤 가격대에서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프리장 공략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근데 금융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현재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전략적인 어떤 지분 동맹까지도 최근 맺게 되면서 시장에 큰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차세대 디지털 기업 금융에 있어서도 일단은 브랜드화 시킨 부분들이 적잖이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또 더 나아가서 일단 데이터 인프라 기반의 소상공인 인베디드까지도 이제 선정해 준 상황이고요. 거시적인 상황에서 보게 된다는데 금리에 대한 어떤 변동성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방어주로서, 그리고 금융시장 내에서 금융주에 있어서도 밸류업주로서 또 상당 부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소외되었었던 부분들이 좀 큽니다. 즉 금융주 내에서도 상당히 좀 소외되었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저 PBR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대안자산으로서 시장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시장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확인해 주는 구간 내에서 반등폭을 좀 키워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을 또 오랜만에 크게 증가시키면서 그래도 바닥권을 좀 확인해주고 있는 구간인데, 계속적으로 시장의 어떤 동사의 적자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해줄 수 있는 이슈가 다음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 노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변동성을 키워갈 수는 있겠지만 저점을 높여줄 수 있는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니만큼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서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정말 NXT 프리마켓 시장, 우리 시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이고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허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어제 기회를 잘 잡으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정말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도 자평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일으켜주는 시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 확실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표시된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셔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무료 전략 꼭 확인을 하셔서 오늘도 큰 수익 함께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좀 종목들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 또 오르는 것에도 성격이 있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박재호 대표와 함께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